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12살 소년 앞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언어학 이론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학원도 과외도 유학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 그저 읽는 게 재미있어서 혼자 읽었을 뿐이라는 아이. 그런데 러시아어, 아랍어, 히브리어까지 무려 15개 국어를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하버드를 흔들었고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세계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전 세계 아동의 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한국 유학생들 때문이었어요. 항상 경쟁에만 몰두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과잉 경쟁과 치맛바람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기계처럼 만드는 무서운 시스템이라고 여겼죠. 특히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의 대표격이라고 봤어요. 인간성보다는 성적만 중시하는 차가운 교육 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15개 국어를 독학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첨부된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심지어 히브리어까지 유창하게 읽고 있었거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언어학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 모든 상식이 흔들렸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라이벌 앤서니 첸 교수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에밀리, 그런 건 다 과장이야 라며 비웃더군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허풍 아니겠어. 아마 미리 외운 문장들일 거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어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제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다고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학문적 프라이드가 상했어요. 앤서니 첸은 늘 저를 깔보려 했거든요. 질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 제 딸과의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바쁜 연구 때문에 딸에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있었어요. 엄마는 일만 생각해라며 등을 돌리는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교육의 비밀이 한국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답했습니다. 실패한 엄마라는 자책감도 컸어요. 제 교육관이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답을 찾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오기와 자존심, 그리고 육아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무뚝뚝한 풍경을 보며 제 편견이 더욱 강화되었죠. 역시 감정이 메마른 나라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버드 교수인 제가 한국의 한 아이에게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재영이라는 소년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아이가 나온 거죠.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수줍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영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인사하는 재영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수줍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어로 오늘 날씨가 어떠니라고 질문을 던지자 유창하게 대답하더군요. 오늘은 맑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라고 완벽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제 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포르투갈어로 바꿔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라고 물었더니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히브리어, 아랍어,
심지어 한자까지 막힘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10년 언어학 연구 경력에도 이런 아이는 처음 봤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니? 라고 물었더니 재영은 순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책이 재밌어서요. 정말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학원 다녀요? 라고 물으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계세요? 다시 물어도 똑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직 책과 대화로만 성장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언어학자인 제 눈에는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혹시 미리 준비된 문장들을 외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부모가 뒤에서 특별한 훈련을 시킨 건 아닐까요? 제 학문적 직관과 직접 목격한 진실 사이에서 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언어 습득 이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아이 앞에서 제 모든 지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라면 제 연구는 뭐가 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언어학의 모든 법칙을 뒤집는 살아있는 증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학습의 결과일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녹음된 문장을 외운 건 아니죠? 라고 말하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이건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닐까요? 라고 다시 물으니 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책을 좋아해서 사줬을 뿐입니다. 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부모님께 신뢰를 범한 거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그냥 아이가 물어보면 같이 찾아봤고 재미있다 하면 책을 사줬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덧붙이셨죠. 무엇보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땐 기다렸고 하고 싶을 땐 믿어줬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가능한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정서적이라고 비난했던 한국 교육에서 정작 가장 정서적인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부모님들은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셨던 거죠. 미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버드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앤서니 첸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실험군 하나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냐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밀리, 너 완전히 당한 거야 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가정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이에요. 세계가 놓치고 있던 교육의 진짜 비밀이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소중한 발견이었어요. 앤서니 첸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교육의 힘을 말이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보여준 기다림의 철학.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재영이 카이스트 글로벌 영재 캠프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외부 관찰자로 동행할 기회를 얻었어요. 재영의 실력을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영재들과 함께하는 무대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재영이 어떻게 인정받을지 상상만 해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아이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설렜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SNS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거였습니다. 한국의 자칭 천재 소년, 사실은 암기 기계라는 제목이었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캠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이런 악의적인 글을 올렸을까요?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부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회피했고 몇몇은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진짜 천재 맞아라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외운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들렸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외국인 지도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조별 발표 중에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이럴 수 있나요?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재영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어요. 진정한 언어 능력은 창의적 사고에서 나옵니다라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재영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말문을 닫더니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처음으로 사회적 불신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재영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재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도 저 처음 봤을 때 속으셨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의심했으니까요. 그 무게가 이 천재 소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던 거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의심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아닐까요? 어른들의 편견이 순수한 아이를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캠프 둘째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재영은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받고 있는 상처를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해야 했는데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외국인 참가자가 재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틴이라는 아이였어요. 같이 팀하자라고 말하더군요. 넌 우리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잖아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조롱과 의심 속에 갇혀있던 재영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재영을 이해해주는 아이가 나타난 거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오후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영은 처음으로 메모 없이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책을 읽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라고 했죠.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이야기고 감정입니다 라며 영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재영의 모습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재영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울 때는 톨스토이의 슬픔을 느꼈고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는 브라질 음악의 리듬을 들었어요. 언어마다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진솔한 고백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언어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감정으로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건가요? 이어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조롱하던 교사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어는 암기가 아니다. 이 아이는 감정을 말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 작은 회복의 순간이 재영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지식보다 더 강한 건 결국 신뢰였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집단의 편견을 깨뜨리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르틴 같은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진정한 우정의 힘을 보았습니다. 캠프 이후 저는 재영의 사례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한국 가정교육의 본질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하버드에서도 논문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며 부모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진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교육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으니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솔직히요. 저희도 몰라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아이가 물어보면 같이 찾아봤고 재미있다 하면 책을 사줬을 뿐이에요 라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단순한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천재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덧붙이셨어요. 무엇보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포기할 땐 기다렸고, 하고 싶을 땐 믿어줬어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지켜봤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단순한 철학이 천재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놀라웠어요. 강요하지 않는 교육. 기다려주는 사랑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만난 재영이 부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묻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내 아이에게 기다려준 적이 있었던가라고 말이죠. 항상 성과를 재촉하고 결과를 요구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식 교육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급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반성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제 논문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유창함까지 한국 가정 교육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닌 하나의 문화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제도나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육, 강요 없는 자유, 경쟁 없는 존중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요. 하버드 동료들에게 발표했을 때 많은 교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며 의심하던 사람들도 재영의 영상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앤서니 첸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의 기다림 철학이 세계 최고 학부를 침묵시킨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 왔어요.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제 논문은 학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MIT, 옥스퍼드, 스탠퍼드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재영에게 공동 연구 제안을 보냈어요.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며 앞다퉈 연락해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 세계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국제학회에서 라이벌 앤서니 첸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명의 사례로 전체 교육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감정에 치우친 결론일 뿐입니다라며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봤으니까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앤서니 첸은 질투하고 있었어요. 제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명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보았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것은 시스템도 점수도 아닌 기다려주는 마음이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제 모든 경험과 연구가 담긴 발표였어요. 정말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진실은 하나였거든요. 논문 발표와 함께 재영의 실제 발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5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각 언어의 감정을 설명하는 재영의 모습에 전 세계 학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학회장은 조용해졌고 곧 노랫소리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영의 진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힘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앤서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아이가 설득했군요라고 말이죠. 세계 명문대학들이 먼저 한국을 배우려 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한국식 기다림, 교육학이라는 새로운 학과 개설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한국교육연구소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 전 세계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식보다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재영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재영은 아랍어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언어뿐 아니라 아랍 문화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아이를 키운 부모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진짜 교육의 결과였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책장이 모자라서 벽 하나를 더 뚫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집안 곳곳에 각국 언어로 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늘 한 권의 책을 사오신다고 했어요. 이번엔 과학책이에요. 요즘은 별자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아이의 관심사를 끝없이 지원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사랑이 천재를 만든 거죠. 재영의 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편지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독일의 마르틴도 편지를 보냈더군요. 내 덕분에 언어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재영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한 아이의 진실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재영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재영아, 너의 꿈은 뭐니라고 물으니 재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글자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라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류의 소통을 꿈꾸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비전이었습니다. 감탄스러웠어요. 하버드로 돌아간 저는 재영이 보낸 감사 편지를 연구실 한가운데에 붙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책이 좋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라는 글귀에 눈물이 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연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기다림의 교육학이라고 말이죠.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를 본 것이었어요. 기술도 제도도 아닌 문화가 만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교육의 미래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었어요.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재영이에게도 고마웠어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로렌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언어 천재 9살 김재영 군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재영 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감동의 수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영 군이 세계로 뻗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수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